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스마트폰 비서가 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잖아요? 근데 혹시 내 모든 비밀을 엿보는 건 아닐까? 좀 찝찝하죠? AI가 우리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먹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파헤쳐볼 논문이 이 엄청난 딜레마를 푸는 아주 기가 막힌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AI가 어떻게 우리를 염탐하지 않고도 우리한테서 배울 수 있을까?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이게 바로 지금 구글, 오픈 AI 할 것 없이 모든 AI 기업들이 머리 싸매고 씨름하는 가장 큰 숙제거든요.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려면 우리 데이터를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 순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위험이 딱 생기니까요. 이걸 바로 AI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라는 게 AI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드는 연료이면서 동시에 잘못 다루면 뻥 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진짜 끔찍하잖아요. 모델이 갑자기 김철수님 신용카드 번호는 이렇게 뱉어버리면 어떡해요? 이걸 막아야죠. 그래서 이 시한폭탄을 아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차등 개인정보 보호, 영어로는 Differential Privacy, 줄여서 DP라고 부를게요. 이 DP라는 건요, AI 모델한테 입히는 일종의 프라이버시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데이터에다가 일부러 수학적인 노이즈, 그러니까 약간의 연막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커가 아무리 모델을 파헤쳐도 이 데이터가 김철수 씨 건가? 이용희 씨 건가? 하고 절대 특정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냥 수학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멋진 갑옷이 공짜일 리가 없겠죠? 네, 바로 프라이버시의 높은 비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갑옷을 입는 순간 훈련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인 훈련은 그냥 오로지 성능, 즉 정확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비공개 훈련은 성능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노이즈라는 연막을 쳤으니 AI가 데이터를 선명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속도도 느려지고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와, 정말 처참하죠? 프라이버시가 없을 때 저렇게 최고점을 찍던 모델 성능이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프라이버시 갑옷만 딱 입혔더니 성능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논문에서는 이걸 전문용어로 유용성 저하, 그러니까 유틸리티 데그레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니, 프라이버시 지키는 건 좋은데 AI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나선 겁니다. 아니, 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입고도 어떻게 하면 날렵하게 싸울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완전히 새로운 AI 훈련 규칙서를 만들기로 한 거죠. 이분들 접근 방식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자, 첫 번째, 먼저 예산을 딱 정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팅 파워, 지켜야 할 프라이버시 수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 이 세 가지 한도를 정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실험을 합니다. 파라미터가 수백만 개에서 수억 개에 이르는 버트 모델 수백 개를 진짜로 다 훈련시켜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방대한 결과 속에서 마치 탐정처럼 숨겨진 패턴을 찾아냅니다. 프라이버시 갑옷을 입히니까 훈련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네? 하는 비밀을요.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이 패턴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스케일링 법칙을 딱 하고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 연구진이 발견한 놀라운 새 규칙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AI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정말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논문에 나온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최적의 모델 크기는 DP를 적용할 때,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작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AI 세계의 불문율이 뭐였죠? 바로 bigger is better. 모델은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프라이버시라는 갑옷을 입는 순간 이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새로운 규칙은 바로 모델을 축소하라. 네, 더 작게 만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덩치 큰 거인보다 작고 민첩한 전사가 더 유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DP라는 이 무거운 갑옷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모델의 덩치,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를 확 줄여야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표에 있는 프라이버시 수준, 즉 엡실론 값 있잖아요. 이건 프라이버시 갑옷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엡실론 값이 낮을수록 갑옷이 더 두꺼워지는 거고 그만큼 보호 수준이 엄격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갑옷이 두꺼워질수록, 즉 프라이버시를 빡세게 지킬수록 최적의 모델 크기는 오히려 더 작아져야 했던 겁니다. 와, 프라이버시와 모델 크기가 완벽한 반비례 관계였던 거죠. 자, 그럼 모델을 작게 만들었으면 그걸로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규칙이 나옵니다. 바로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오래 훈련하라. 이것도 진짜 기존 상식이랑 완전 반대죠? 보통은 큰 모델을 적당히 훈련시키는 게 국룰이셨는데 이 DP의 세계에서는 작은 모델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로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아주 끈질기게 훈련시켜야 최적의 성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규칙의 효과는 진짜 엄청납니다. 컴퓨팅 파워, 즉 계산량을 나타내는 플랍스를 기준으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죠. 기존 규칙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훈련하면 10의 19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필요했는데 이 새로운 규칙을 따랐더니 겨우 2 곱하기 10의 18제곱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성능은 거의 똑같이 뽑아내면서요. 이게 계산해보면요. 최소 5배의 컴퓨팅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소 5배요. 심지어 논문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려 100배 이상까지도 절약할 수 있대요. 와,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발견이죠.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프라이버시 AI 훈련의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는 길을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칙이 우리에게 열어줄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바로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한 AI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클수록 좋다는 옛날 공식, 이제 프라이버시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오히려 작은 모델을 더 오래 훈련하는 게 정답이었죠. 셋째, 이 새로운 규칙 덕분에 컴퓨팅 비용을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AI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로드맵, 즉 청사진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렇게 큰 모델을 어떻게 프라이버시까지 지키면서 훈련시켜?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잖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십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도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길이 열린 거죠. 결국 AI의 미래는요, 무작정 덩치만 키우는 그런 경쟁이 아닐 겁니다. 이제부턴 새로운 AI 모델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얼마나 더 커졌는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더 똑똑해졌는데? 그리고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데?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새로운 규칙서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